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노인 연화장애 케어, 즉 삼킴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노인뿐만 아니라 뇌졸중, 파킨슨 또는 중증도 치매 환자들에게서 이 삼킴장애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흡인성 폐렴이라고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노인분들의 사망률 원인에 굉장히 높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케어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재활치료의 기본적인 개념과 연화장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의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로 프로그램 사례 적용과 연화장애, 즉 삼킴장애하고 동일한 언어인데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치료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가 다쳐서 바로 직접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고치는 걸 교정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팔다리가 잘리는 정도의 위험한 사례 시 의족, 의수를 착용해 주거나 직접 치료가 되지 않아서 보상적으로 치료해 주는 걸 보상적인 접근이라고 해줘요. 사실 재활치료의 개념은 주로 보상적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뇌 손상, 척추 신경 손상 같은 큰 중추신경계 질환은 사실 현대의학으로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재활치료는 왜 할까요? 바로 이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뇌세포가 죽어서 회복은 되지 않지만 그 주변을 열심히 훈련시키면 죽은 뇌세포 주변에 있던 다른 역할을 하던 세포들이 죽어버린 애의 역할을 대신해서 좀 하더라. 완벽히는 아니어도. 이런 원리가 바로 뇌 가소성인데요. 즉 완전한 뇌 신경세포의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하면 옆에 남아있는 세포들이 그 역할을 일부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가 주된 재활치료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이 주된 영역이라고 하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가 청구를 해서 병원에서 직접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감각통합과 연화장애 치료는 작업치료 파트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 증상 완화나 치매 노인들의 개선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화장애 치료는요, 음식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요, 음식을 먹고 삼켜서 음식물이 위장까지 가는 모든 단계, 그 모든 단계 중 어느 하나만 문제가 돼도 삼킴장애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치매가 심해서 밥을 한 숟갈을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갈의 양을 엄청나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직 삼키지도 않는데 또 먹는다든지, 아니면 방금 식사를 했는데 식사한 걸 까먹고 또 식사를 하려고 든다든지, 또는 실제적인 뇌졸중이나 파킨슨으로 인해서 삼킴 기능에 해당되는 목 안쪽이나 구강, 입 안쪽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들이 손상돼서 제대로 못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모두 해당되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 사망률의 정말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바로 폐렴이에요. 근데 여러분, 폐렴은 감기로 인한 폐렴,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그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서 폐에 쌓여가지고 폐렴이 걸리는 게 바로 흡인성 폐렴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폐혈증 등으로 이어져서 사망하는 원인이 되고요.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열나거나 갑자기 가래 생기고 그러면요, 그분들은 연화장애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음식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삼키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음식의 삼킨 과정 단계를 보시면요, 음식이 있구나, 먹어야겠다, 그 먹어야겠다가 한 숟갈 정량, 아니면 이만한 크기로 내 입에다 넣어서, 이런 기본적인 정상적인 인식부터요, 잘 씹어서 목 뒤로 꿀꺽 하기 전까지 잘 적당한 크기로 적절한 속도로 씹는 것, 그리고 실제로 꿀꺽 하고 넘어가는 것, 바로 이 인두 단계, 그런 중요한 단계들을 다 거치고 마지막에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들어가는 식도 단계가 있죠. 이 옆에 구강 단계는 정상 시간 1초, 인두 단계도 1초 이렇게 써 있는 건요, 실제 여러 검사를 통해서
이 단계로 음식이 넘어가는데 요 정도 시간이 걸려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거보다 늦거나 빠르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특히 이 인두 단계라고 하는 단계는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초라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삼킴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단계에서 음식을 잘 씹어 놓은 상태로 꿀꺽함과 동시에 혀가 입천장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을 형성합니다. 그 압력으로 요 음식이 식도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밀어주고요. 에피글로티스라고 하는 연골이 이 음식의 무게에 의해 기도 입구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인두벽과 식도가 수축하면서 음식물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코를 통해서 다시 역류하지 않게끔 요 비강 뒷부분의 연구개 부분도 수축하며 닫아주고요. 이 많은 현상이 바로 인두 단계 안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뇌졸중 환자나 주로 연수라고 하는 뇌의 연수라고 하는 삼킴 중추의 부분 또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그렇고 그런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감각이나 신경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삼킴을 제때 제대로 못 삼키거나 요 기도 입구를 못 닫아주거나 아니면 충분한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 요 앞에 있는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결국 기관지, 폐로 음식이 들어가게 되죠. 연화장애 평가 가장 중요한 건요, 어르신이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느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국가고시 단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앉아서 허리도 곧게 펴고요. 이런 기본적인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쉰턱이라고 하는 턱을 안쪽으로 당겨 넣는 겁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요. 턱을 당기게 해서 약간 숙인 자세로 만든 다음 음식을 삼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좁아지고 식도가 넓어지는 현상으로 음식이 기도로 유입되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고개를 정말 아주 살짝만 위 또는 아래 아니면 좌우로 살짝만 돌리고 침을 한번 삼켜 보십시오. 아주 조금만 돌리고 침을 삼키려 해도 잘 안 넘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요양실에 있는 노인분들 어떻습니까? 전부 자세가 흐트러져 있죠. 그 상태로 음식을 먹이고 식사 케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꼭 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술 조절을 잘 하는지 또 턱 조절이 잘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건 잘 씹는지를 보기 위해서죠. 우리가 보통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오거나 이러면요, 손발만 마비 오는 게 아니라 얼굴에 있는 많은 근육들도 한쪽으로 마비가 생겨요. 즉 입술 조절과 턱 조절이 잘 되지 않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얼굴 근육들, 눈썹을 찌푸리거나 이마살을 찌푸리거나 입술을 움직이거나 씹거나 하는 건 다 근육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근육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는지를 또 봐줘야 되고요. 이 구강 내부에 반사작용을 잘 일어나는지, 잘 씹기 반사, 그리고 구토 반사, 그리고 이 목젖 주변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잘 반사적으로 수축을 하는지 등등도 평가하고요. 아 소리를 내서 쉰 소리가 나지 않고 맑은 소리가 나는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평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요양실에 계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르신을 누구든 케어하기 전에 아까 바른 자세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또 비디오 투시 촬영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요. 바로 옆면에서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쬐서 음식이 기도가 넘어가는지 식도로 넘어가는지 바륨이라고 하는 하얀색 액체를 묻혀서 먹이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실시간 투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어디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또는 삼킨 다음에 잔여물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투시 촬영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너무 심하게 기도로 넘어간다면 콧줄을 끼셔야 됩니다. 라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요양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창업하기 전에 대학병원에 9년차 동안 있을 때 바로 이런 일을 했었어요. 이런 투시 촬영 검사도 하고 직접 연화장애 평가 치료를 하는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음식이 삼키기도 전에 그냥 질질 흘러서 기도로 넘어가거나 꿀꺽 했는데 기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삼키고 나서 남아있던 잔여물이 기도로 넘어가거나
뭐가 됐던 결국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걸리게 된다. 특히 노인들이나 뇌졸중, 파킨슨, 중증 치매 환자에겐 자주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화장애 판별 같은 건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아까 말한 그런 비디오 투시 촬영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밥을 먹기엔 위험하니 죽을 먹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죽을 먹기에도 위험하니 콧줄을 꽂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정의하기 위한 정확한 평가 단계가 의학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주냐? 우선 바른 자세에 아까 말씀드린 턱을 당기는 쉰턱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나 해줄 수 있죠. 맨델슨법이라고 하는 건 꿀꺽할 때 우리가 목 울 때라 그러죠? 이 앞에 톡 튀어나온 거 남자들은 특히 잘 보이죠? 그걸 잡아서 위아래로 같이 꿀꺽할 때 위로 끌어올려줬다 내려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손으로 잡고. 성문이 삼킴법은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게끔 삼킬 때 숨을 참은 상태에서 삼키게끔 하는 거예요. 노력 삼킴은 음식이 삼키고 나서 목 안에 잔여물로 남지 않게끔 힘껏 꿀꺽 세게 삼키게끔 하는 겁니다. 감각자극기법은 얼음같이 차가운 걸 목 주변이나 얼굴에 마사지 해줌으로써 근수축이 더 잘 일어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전기자극기법은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전기 패드를 목 근육에다 붙여서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 수축이 잘 일어나게끔 해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전기자극기법을 뺀 나머지 것들은요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동탄재활 요양원에서 바로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법들을 활용해서 연화장애 어르신들을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수한 사례가 선정됐는지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또 얼굴 근육 마사지를 통해서 씹고 삼키는 데 관련된 근육에 스트레칭과 감각자극을 해주면 굉장히 훌륭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에 계신 어르신이나 요양시설의 어르신이 밥을 먹는데 사례를 걸려 한 번이 됐던 두 번이 됐던 세 번이 됐던 어쩌다 한 번은 괜찮겠죠. 그렇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그래. 그러면 그건 100% 연화장애예요. 그럴 땐 반드시 죽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어르신이 또 죽식을 먹다가 또 살에 걸려. 그러면 미음식으로 바꿔야 되고요. 미음을 먹는데도 살을 걸려. 그러면 이건 아까 같은 비디오 투시 촬영 검사를 병원에 가서 해보세요 라고 보호자한테 말하시고 콧줄을 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대로 케어를 할 경우 100% 아니 1000% 흡인성 폐렴에 걸리고 요양시설에서 바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시설장님이 됐든 요양보호 선생님이 됐든 이런 지식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사례가 걸려도 그렇게 음식을 그대로 드시게 두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가래 끼고 열나고 왜 그러지? 병원 가야겠어요. 응급실 가야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매우 빈번해요. 그래서 이런 지식 전파를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 콧줄도요. 보호자한테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생명유지장치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영양 공급입니다. 코에다가 요 L튜브라고 하는 튜브를 꽂으면요. 바로 배지밀처럼 생긴 경관식이 끼니마다 200cc, 400cc 이렇게 보통 이제 400cc 이상 주죠. 그걸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서 집어넣는 거예요. 수액처럼 연결해서. 이제 콧줄은 24시간 끼고 있는 거죠. 또 콧줄이 불편하거나 하지 못할 외관적인 이유가 있으면 바로 배에다가 바로 구멍을 뚫는 G튜브 이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의료계에서는 이 방법을 더 의사들은 더 얘기해줘요. 선호해요. 왜냐면 이게 더 안정적이거든요. 콧줄은요, 또 뱃줄은요,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또 하기 어려워요. 이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지가 없다 보니까 손으로 막 뽑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또 손목구석을 해야 되고, 동의를 얻고 노인 학대가 되지 않게끔 미리 잘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기록도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사례 적용을 해줬냐면요. 제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는요, 연화장애가, 즉 삼킴장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걸리시고 뇌졸중 파킨슨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을 따로 모아서 사례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을 따로 케어하지 않고 그냥 흡인성 폐렴이 되게끔 하면 결국 이분들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중환자실 가고 이런 것들이 건보의 악화도 가져오고 보호자들이나 어르신의
어떤 노력이나 힘겨운 상황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요양시설은 또 어르신이 없어지니까 또 적자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요양원의 입소자 중 상킨장애를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별도로 분류하여 식사 바로 전에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돌봄 케어 종사자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얼굴 근육 마사지와 아까 말한 목 울대를 잡고 올렸다 내려주는 맨델슨 방법, 그리고 바른 자세 잡기, 이 세 가지만으로 실천을 해봤고요. 실천 대상은 다음과 같이 상킨장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 그리고 실천 기간은 그냥 매일 지속 적용했고요. 식사하기 10분 전에 해드렸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얼굴 마사지, 바른 자세 잡기, 그리고 삼킬 때 잘 못 삼키는 분들은 맨델슨 법으로 목 울대를 잡고 올렸다 내려줬다, 이렇게 실시를 해드렸습니다. 바른 자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턱을 당기는 자세이고요. 맨델슨 법은 이렇게 목 울대를 잡고 꿀꺽할 때 위로 같이 끌어올려줬다 내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얼굴 마사지는요, 이게 얼굴 근육들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움직이는 근육 이 방향대로, 또 씹기에 관련된 근육 이 방향대로. 왜 이 방향대로냐면요, 모든 근육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즉 시작점에서 딱 잡아당기면 끝점이 그 동작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된 근육들을 마사지해 주도록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 씹기와 관련되는 근육들이에요. 입술, 턱, 이런 조절하는 모든 근육들입니다. 이걸 10번씩만 장갑 끼고 이렇게 로션 발라서 얼굴 아프지 않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사진에 보시면 저 연화장애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단체로 이렇게 해드리죠. 그럼 이렇게 해줬더니 뭐가 좋느냐? 제가 요양원을 10년 운영했습니다. 10년 운영하는 동안 한 3년 차쯤에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병원으로 실려가는 원인이 보니까 다 폐렴기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작업치료사로 이제 활동했던 이력을 살려서 이 폐렴을 어떻게 막아볼까? 그래서 이런 사례 적용을 통해서 과연 이런 자세 잡기와 얼굴 마사지, 맨델스법 등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봤어요. 역시나 이 사례 적용을 해준 이후로는요, 한 차례도 흡인성 폐렴으로 병원을 간 건이 없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사례가 원래 조금씩 걸리시던 분들도 사례 걸림이 없어졌어요. 물론 아예 심한 중증 연화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라 그냥 콧줄 꽂으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그 전에 죽식 드시는 분, 아니면 일반 밥 먹는데 살이 좀 걸리고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더 오랫동안 입을 통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결국 삶의 질을 보존할 수 있게 되죠. 영양 성분도 더 입으로 먹는 게 사실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제한점도 있죠. 본 프로그램은 전문 의료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삼킴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항상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연화장애 전문 치료사인 제가 만든 내용으로 일시적 적용도 아니라 식사 전 꾸준히 적용해준 방법으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어르신 모두 식전 마사지와 바른 자세를 통해 살해 걸림이 감소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삼키장애 어르신 대부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목에 기도에 음식이 막히는 그런 위험한 사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들이 계신 요양시설에 이렇게 살해 걸림이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반드시 바른 자세 잡기, 얼굴 마사지, 필요하다면 맨델스법 같은 것도 같이 활용해 주신다면 충분히 어르신의 쾌적한 삶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또 영광스럽게도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최우수 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연하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하고, 다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 채널 뷰티풀 실버에 들어오시면 어르신들의 응급처치 방법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케어 방법도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